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위 자료상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취득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토지 23필지 건물 19채를 각 취득하게 하였다는, 목포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협의 과정에서 이 자료를 보내준 거죠.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완 자료입니다. 그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5.18 행사를 보고 갔기 때문에 그날은 뭐 정확하게 모두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목포를 간다니까 시장께서 담당자들하고 함께 저를 만나러 부도심으로 오셨어요. 오면서 A4 용지 2장을 반을 접은 그런 것들을 해온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설명만 듣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 조카성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안 문서를 보고 목포에 그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기억이 없었는데 우리 보좌관이 이제 그걸 받고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드들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그 물건을 다시 프린트를 해서 제가 받았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글씨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데 그 내용을 그걸 보안 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게 그 보안 문서라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자료라고 하고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널리 알려진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검찰에서 손혜원 의원을 지금 불구속 기소한 혐의가 2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라는 게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하나는 이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제 취득했다. 예.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첫 번째 그 부패방지법이 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예.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2017년 5월에 지금 손 의원이 목포시장을 만나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 자료가 과연 비밀에 해당하는가가 바로 이제 이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그게 지금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보안 자료다. 따라서 비밀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손 의원은 어차피 이거 일반에 다 공개될 것이었고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공개가 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보안 자료가 아니고 따라서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은 이거는 잘못된 기소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법률적으로는 재판에서 뭐 쟁점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목포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도와주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건네준 문서는 보안 자료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보안 자료를 보냐면, 검찰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시민이 이 자료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 목포시에서 이거는 비공개 자료라고 해서 저를 안 줬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료는, 왜냐하면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떤 지역이 설정이 되면 어느 지역은 포함되고 어느 지역은 포함 안 된다는 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걸 미리 알 경우에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두 집이 있는데 두 집 중에서 한 집은 포함이 돼 있고 한 집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어느 걸 사겠습니까? 당연히 포함된 걸 사겠죠. 자, 그런 어떤 정보라는 것들은 누가 먼저 아냐에 따라서 실제로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인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는 이거는 비공개 자료라고 주지 않는 상황인데 손혜원 의원이 오니까 이거는 지금 하다면서 자료를 직접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뭐 글씨가 작아서 못 봤다, 뭐 보좌관이 했는데 못 봤고 나는 그냥 나갔다, 저는 이거는 별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보면 보좌관이 봤든 안 봤든 간에 그 자리에서 일단 자료가 건네갔고,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은 여러 채의 집들을 이제 샀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손혜원 이야기대로 이건 다 공개되는 자료다. 이거는 사실관계는 좀 논쟁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되는 게 구입한 시기입니다. 부동산.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그 보안 자료라는 걸 본 이후에 부동산에 매입이 있어야 이게 죄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엇갈리고 있어요. 뭐 본인은 이 자료를 보지 않았다고 손 의원은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좌관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손 의원 말에 의한다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보좌관이 알고 있는 문건인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손 의원한테 관심사항이라면 네. 그것이 눈으로 보든 안 하든 제가 볼 때 보고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정도 관심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본인이 안 봤다고 그 얘기하는 목표를 거죠. 상당히 일단.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예. 도시재생사업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지 않았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사법적 판단이야 소위 세 가지 법률 중에서 두 가지를 걸었고 직권남용은 뭐 정당 의정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사법적 판단을 분명히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본인이 입으로 한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희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책임을 지는 소재가 검찰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 정도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예. 사법적 판단의 문제와 별개로 본인이 어떻게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 예. 그래가지고 변명을 더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나요? 그런데 이게 입장이 조금 뒤로 미뤄졌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 넘어서 이제 다시 들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산이 하나 나온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전 재산 내놓고 이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재판이 오래 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 끝났을 것 같아 좀 아쉽긴 합니다. 던져야 되는데 이 제가. 재판에 많은 게 걸렸어요. 의원님이 왜냐면 하나라도 차명으로 나온다면 내가 제가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네네네. 하나라도. 그건 전에부터 얘기했던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하정우 평론가, 저 얘기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검찰 조사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재판을 이제 받아보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이 바뀐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처음에도 말을 할 때 검찰이 뭐 기소하면 내가 의원직 던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제 뭐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검찰 조사 결과를 봤더니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금 또 손혜원 의원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재판을 받아봐야 사실이 확인이 될 것 같다.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 지금 진실이 뭔지 일단 검찰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아주 특수한 사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은 이런 뭐 도시 재생 이런 거를 부동산 재개발 프레임으로 봐가지고 거기는 이제 비밀리에 딱 지구를 결정을 해서 계획이 새나가면 큰일 나는 거고 계획이 딱 몰래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외지인이 거기 와서 땅을 사면 부동산 투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프레임이잖아요.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도시 재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도시 재생은 외지인이 거기 와서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하기로 한 다음에 외지인이 거기 와서 땅을 사면 좋은 거거든요.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투기가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이 목포 도심을 재생시키겠다고 목포를 이주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행동을 한 것인데 손혜원 의원이.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취지가 사실이라면 표창장을 줘야 되는 건데 상식적인 잣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제시한 그 상식적인 잣대가 진실인 건지 손혜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이 내용이 그게 진실인 건지 이거는 저도 궁금하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수천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자기들이 개발하면 그 뭐라고 문제가 제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그 문화재청이나 이쪽에서 국내 세 군데를 근대문화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북의 군산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목포와 그다음에 경북의 상주와 이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국가 예산을 수천억 원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데 미리 투자될 걸 알고 사놓으면 당연히 이득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국가의 어떤 계획을 미리 알고 가서 지금 헐값에 지금 사실 거래가 안 되죠. 옛날 같은 경우는 다 쓸어가는 짐이었으니까. 그때 뭐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니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도시를 살린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개발을 알고 싼 값에 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은 또 안 좋다고. 지금 올라서 뭐 다 쫓겨나기도 하고 뭐 등등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알세 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시 자료를 갖다 절도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지금 가지고 투자를 해서 또 거기에 있는 세탁소 하는 분을 쫓아내고 뭐 이런 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사 결과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예. 이렇게 의도적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게 이용 공직자의 이해 충돌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죠. 또 하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호영 변호사님. 이제 부친의 독립유권자 특혜 의혹인데 이것도 조만간 수사 결과가 좀 나오지 싶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해서 그 독립유공자 서운 문제가 예. 지금 이 부동산 이제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그 직후에 이제 불거졌었는데요. 그 손 의원의 부친인 그 이제 손용우 씨가 광복후에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 지부 그 청년 단원으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이제 국가유공자 그 보훈심사에서 6차례나 탈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국가보훈처가 이제 지난 4월에 그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 대해서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그 심사 기준을 변경을 했고요. 예. 그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이제 심사 보훈 이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결국은 특혜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만간 이 내용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